경전투기 사업으로 명명된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1호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정익사업부문 상무는 KF-X 개발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KF-X는 삼성 휴대폰과 반도체, 현대자동차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35 스텔스 전투기도 중량 목표를 달성 못해 개발 일정이 18개월이나 지연됐다. KF-X 중량 절감을 위해 호상 제도를 운영했다. 총 75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이를 반영, 결과적으로 960kg을 절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비행시험은 2022년 착수 예정이다. 총 2,000회 이상의 비행을 예정하고 있다. 초기 건전성 비행 영역 확장 성능 검증 무장 적합성 및 군용 적합성 시험으로 구성된다. 초기 건전성 시험은 안전한 비행 영역에서 각 계통의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다. 비행 영역 확장 시험은 비행고도, 속도, 하중 등을 확장해가는 시험이다. 성능 검증은 비행 성능, 비행 제어, 세부 계통, 항공전자, 고도속도기, 무장 계통 성능 등을 검증한다. 무장적 합성 시험은 무장의 안전 분리 및 무장 정확도를 검증한다. 군운용적 합성은 소유군인 공군이 수행한다. 공대지 무장 시험은 체계 개발 기간이 끝난 후 별도 프로그램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 기준 약 17만 라인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 11만 라인으로 65% 진행됐다. 이무 소프트웨어는 항법, 통신, 식별에 필요한 코어 소프트웨어와 센서 정보 획득, 정보 융합을 통합 표적 추적, 무장되어 전자전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 규모는 소스코드 기준 약 75만 라인이고, 현재 약 45만 라인이 완료됐다. 소프트웨어 규모가 방대해 단계별로 완성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항법, 통신, 식별 소프트웨어를 먼저 개발하고 공대공 임무, 공대지 임무 등으로 단계를 높여가는 것이다. 최근 항공기 체계에서 소프트웨어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획득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통합 능력은 향후 정보 수집기, 무인 전투체계 등의 국내 개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비행제어 SW 17만, 임무 SW 75만 총 92만 라인입니다. 이것은 F-22의 200만 라인이나 F-35의 800만 라인에 비춰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지요. 즉 그만큼 덜 복잡하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수치는 카이 가차 인지는 SW만을 의미하고 각종 장비의 인베디드 시스템 SW를 포함하면 다른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F-35는 완전 통합형 항전 시스템에 알비스 같은 실시간 통합된 군수 지원 시스템까지 갖춰진 것이지만, KF-X는 부분 통합형의 모든 장비의 기술적 난이도나 통합 수준도 낮은 편입니다. 당장 이럴 줄 알아서 이런 빈약한 SW를 가지고 무슨 전투를 하겠냐고 비난할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잡성이 곧 성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새 고급 승용차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시스템의 모든 SW 라인 수는 가볍게 1000만 라인을 넘어갑니다. 그만큼 편의를 위해 많은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이 더 편하고 쾌적함을 보장할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에러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완전 통합형 항전 시스템의 장점이 분명하게 있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KF-X는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에 맞춰 약간의 모험을 더한 수준입니다. 한국 산업의 특징 중 하나가 뛰어난 프로그램 관리와 체계 통합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업 실패의 원인은 프로그램 관리의 실패입니다. 일정이 늘어나면 모든 프로젝트는 적자로 향합니다. 즉 적용 기술에서 모험적인 부분이 많을수록 일정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개발이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니 이제 국산 전투기 개발의 현실화라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SW 코인 60%는 이제 개발 초입입니다. 이 SW의 자체 성능과 안정성이 확인되고 실기체에서 운용해가며 하나씩 다듬어가야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지요. 아마도 개발 과정에 문제도 많을 것입니다. 문제가 안 나오면 그게 오히려 문제일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다른 나라들이 120년간 밟아온 길을 수험료를 치르며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눈에 해당하는 A사 레이더의 시제품 개발이 완료됐다. A사 레이더는 해외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 국내 독자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방위사업청은 7일 한방 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KF-X에 탑재할 핵심 장비 A사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다.
A사 레이더는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해 추적할 수 있는 혁신적 개념의 레이더다. 우리 군은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와 차기 호위함 탐색 레이더의 A사를 운영해왔다. 전투기용 A사 레이더 개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레이더의 소형화와 정보 처리 기능 등이 복잡해 국내 독자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목소리가 많았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시제업체인 한화시스템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지상 점검을 통해 국내 개발 장치인 하드웨어 입증 시제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국내외 비행시험을 통해 다시 한번 하드웨어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번 시제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인도돼 KF-X에 탑재해 체계 통합과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2026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남세규 ADD 소장은 A사 레이더 첫 시제품 출고라는 큰 성과를 두게 돼 기쁘다며 이제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개발한 A사 레이더가 KF-X 전투기용 레이더로 손색이 없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게 변함없는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가 마침내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다. 조립이 완료된 뒤 내년 상반기쯤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3일 CJ-1호기의 최종 조립을 시작했다며 앞서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해 전투기 실체를 현실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술로 최초 개발 중인 KF-X 시제기 개발은 9조 원의 개발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방산 프로젝트다. 2015년 12월에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향후 10조 원이 추가 투입돼 총 120대가 생산될 계획이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최근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KF-X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KF-X용 A사 레이더 시제품이 공개됐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탓에 지난 4년간 자체 개발한 끝에 성공한 것이다.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해 지상, 해상, 공중의 표적들을 동시에 표적하고 탐지, 추적할 수 있다. 빈틈없고 완벽한 K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고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KF-X 사업은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F-X CJ-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된 후 약 5년간의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26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카이는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6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334억 원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매출은 8,2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2% 증가했고 순이익도 795억 원으로 87.1% 늘었다.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1분기 5.19%에서 올 1분기 7.99%로 2.7%p 증가했다. 항공업계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놓인 것과 대비되는 깜짝 실적이다. 실제로 대형 항공사부터 LCC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업체들이 최악의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으나 카이의 성적은 독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카이의 기체부품, 민수 등 부문 매출 비중이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핵심 사업인 방위산업에서 선방한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수리온 계열 완제기 납품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초음속 훈련기 태국 수출 사업 중 3기를 조기 납품해 고실적에 영향을 끼쳤다. KF-X 개발 사업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약 1,000억 원 증가했다. 아울러 수선비 등의 한관비가 전년 동기 대비 약 95억 원 감소했고 환율도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최근 한국신용평가도 카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신평이 지난 2018년 12월 분식회계 의혹 이후 신규 수주 물량이 위축된 점 등을 이유로 회사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한신평은 군수 사업을 중심으로 수주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주잔고와 납품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영업 실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카이는 2018년과 2019년을 지나면서 실적을 대부분 회복해 경영 정상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결 기준으로 매출 3조 1,100억 원, 영업이익 2,756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2016년 매출을 넘어서기도 했다. 수주 잔고도 나쁘지 않다. 2013년 수리온 2차 FA50 양산, T50 이라크 수출에 이어 2015년 KFX 등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면서 2015에서 2018년에는 약 18조 원 내외의 수주 잔고를 유지해왔다. 2017년 방산비리와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이후 수주 활동이 크게 위축되긴 했지만 민수사업 수주가 크게 늘어나며 2017년 1조 9천억 원이던 신규 수주는 2018년 2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났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완제기 수출 사업의 수주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주요 양산 사업의 발주가 연기됨에 따라 신규 수주는 약 1조 3천억 원 수준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매출의 약 4.8배인 15조 9천억 원의 풍부한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이가 2분기 민항기 기체부품 사업 부진과 전세계 국방 예산 감축 등 확산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항공업계가 위기에 빠지면서 민항기 관련 기체부품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여객기 민항이 감소하면 수리 및 부품 교체의 필요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장기화로 유럽, 동남아 지역 글로벌 방산 전시회가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다는 점도 악재로 거론된다. 실제 카이의 1분기 신규 수주 금액도 317억 원에 그쳤다. 하지만 카이의 경우 KFX 등 대형 국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개발 성과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주가 연기된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수리온 4차 등 대규모 양산 사업 등 군수 사업에서만 약 2조 원 이상의 신규 수주가 예상된다. 또한 향후에도 군수 사업에서 대규모 체계 개발 사업, 수리온 파생 헬기 등의 수주가 기대돼 특히 군수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과거 수주 및 납품 실적, 주요 항공기 제조사와의 영업관계 등을 감안할 때 항공 수요가 회복되고 완제기 수출 협상도 재개되는 경우 민수사업 및 완제기 수출 사업의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납품 지연으로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KFX 개발 사업 관련 매출의 증가 추세, 완제기 인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카이는 올해 초 국내 방위산업 매출액 목표를 전년 대비 36% 증가한 1조 9천억 원, 올해 신규 수주 목표는 4조 2천억 원을 제시했다. 국내 수주 2조 2천억 원, 수출 5천억 원, 기체 부품